박서진님. 박서진님 무대에서 파워가 또 상당하더라고요. 이번 경연에서 사실 또 많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가버린 사랑도 했고요. 꽃순이라 하시나요도 했고요. 박서진님의 무대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서진 씨랑 미스터 트롯 2 때 이제 같이 출연을 그렇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옆에서 본 박서진 씨 모습이 되게 내성적이에요. 얌전해갖고 네. 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 미스터 트롯 2 때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계시면서, 네. 생각이, 왜냐면 그때 진짜 인기가 초절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잘해야 본전 아닐까. 음. 만약에 좀 이렇게 좀 잘 안 되면, 떨어지면 이미지만 좀 깎아먹는 거 아닐까. 맞죠. 그래서 뭔가 있겠다.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 하는 내용 들어보니, 자기는 이제 장구로 너무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장구 없이도 가수로서도 인정받고 싶은데, 너무 이거 이미지만,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러 왔는데, 네. 사실 엄청 떨었어요. 제가 봤는데, 진짜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저도 마이크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 마이크가 뭐가 무겁겠어요. 근데 무겁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힘이 풀려가지고 이게 그냥 노래자랑의 어떤 그냥 초대 가수로 나가는 느낌하고 네. 경연 프로에서 진짜 쟁쟁한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한번 불러봐. 이 느낌하고는 무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박서진 씨도 진짜 많이 긴장. 그 수많은 무대를 하신 가수분들조차 네. 떨리는 무대가 바로 그런 예. 경연 프로그램인 거군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네. 이제 이 현역광에 와서는 무대가 완전 달랐어요. 음. 솔직히. 이번에 현역광 때 노래 부르는 걸 봤더니 완전히 안정돼가지고 네. 그냥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찾았더라고요. 전혀 네. 떠는 네.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잘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특히 광대 같은 노래 선곡한 거 보면은 또 완전히 또 트로트라는 장르를 벗어나서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근데 사실 이게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요. 네.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노래 부르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이것까지 하면서 노래 이거는 네. 예,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냥 악기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요. 그 다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게 정말 어렵고. 어렵죠. 그러니까 뭐 드럼 치면서 노래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네. 리듬 파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쉽지 않다. 맞아요. 하지만 박서진님은 또 그것마저도 장점으로 승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시니까 좀 감정이 또 새롭지 않으십니까? 아, 되게 더 업그레이드 됐다. 성숙해졌다. 아, 이제는 장구 없이도 그냥 노래로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받을 네.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현역가왕2 가장 최근에 또 우승자가 네.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서진님에 대해서 네.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현역가왕2 박서진님의 우승, 이것도 김용빈님처럼 예측하셨나요? 했었죠? 네, 했었어요. 무조건 박서진이 될 거다라기보다 한 두 분 정도 제가 둘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머지 한 분은 누구셨어? 저는 강문경 씨를 뽑았었어요. 오, 네. 박서진님 무대는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종합 엔터테인먼트다. 이것은 트로트를 넘어서서 악기 연주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막 굉장히 다채로운 무대를 펼쳐 보이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박서진님의 음악 스타일 그리고 현역광2에서 보여준 무대들을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박서진 씨의 최고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 단점이라고 그러면 좀 애매하지만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장구일 것 같아요. 장구가 사람의 어떤 그런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도구로 사용이 되고 예전에 제가 그 김덕수의 사물놀이라는 지금도 이제 활동하시는 모르겠는데 네. 어떤 TV CF에서 어떤 오디오 선전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물놀이 네 분에서 이렇게 땀을 범벅에서 막 치는 그런 옛날에 TV 광고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제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박서진 씨가 하더라고요. 땀에 젖어서 막 강렬하게 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 사물놀이에서 노래까지 더하니까 오물놀이 이 어감이 약간 좀 그러니까 사물놀이가 이제 북, 징, 뭐 괭가리, 장구 이렇게 4개잖아요. 네, 그다음 노래까지 해서 뭐 약간 트로트에서 약간 퍼포먼스까지 같으니까 뭐 트페라 뭐 이런 느낌? 오늘도 네. 굉장히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이제는 이 단어들이 네. 트로트 팬들이 또 많이 쓰시지 않을까. 박서진님 역시 장구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유튜브에 이제 박서진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한 8년, 9년 전쯤에 시장에서 이제 장구 치면서 화려한 옷 입고 네.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박서진님 영상이 뜨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은 고생을 하면서 또 현역광2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현역광2 프로그램에서
작곡가님이 보셨을 때 박서진님이 장구를 활용해서 어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장구 치시는 분들은 꽤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각설이, 제가 예전에 버들이라는 그 분이 있어요. 네. 각설이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엄청나게 이 각설이를 메이저급으로 끌어올렸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버들이라는 분하고 같이 박서진 가수가 같이 활동을 이렇게 좀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언더에서 있었던 것들을 메이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완전 대중화시켰어요. 근데 그게 전혀, 우리가 국악 그러면은 약간 좀 진부하고 조금 뭐 고지식하고 약간 좀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대중음악하고 같이 섞어서 노니까 그냥 너무나도 이제 관객이, 시청자가 막 열광하는. 그래서 그 무대를 보면, 현역가왕의 무대를 봤을 때 장구로 인해서 그 곡 전체가 이제 더 빛이 나는, 예, 물론 이제 장구 없이도 이제 너무 잘 부르셨는데, 장구를 빼놓으면은 박서진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예, 그러니까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그걸로 인해서, 예, 시청자들 국민투표에서 그걸로 인해서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각설이, 품바 이런 것들이 저도 어렸을 때 전통시장 가면은 굉장히 많이 봤던 또 트로트의 하나의 또 갈래지 않겠습니까? 박서진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좀 마니아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유행을 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끌어와서 좀 사실 지금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잖아요. 네. 시청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잘 융합을 해서 보여줬다. 전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현역광2에서 박서진님의 레전드 무대, 이 무대는 꼭 챙겨보시라. 어떤 무대가 있을까요? 광대하고 흥타령, 예, 그 두 무대가, 예,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붓을 다 한 손에 들고 판소리를 하면서, 박서진 씨가 이제 판소리를 한 손에 부채를 들고 판소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노래를 같이 하면서 거기다가 장구로 마지막에 그냥 불태우는 그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시청자들이 그 무대를 보고 아마, 예, 결정하지 않았을까. 예. 트로트 작곡가로서 박서진님 보면 좀 탐나시죠? 아우, 당연하죠. 사실은 데모도 몇 번 줘봤어요. 아, 정말요? 박서진님의 스타일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전 들던데요. 조금 나름대로 맞을 것 같다고 이제 보냈는데, 데모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박서진 씨 같은 지금 인기면은 제가 보기에 한 500에서 1000곡 정도 오지 않을까. 데모가, 예,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네요. 나오죠. 네. 사실 그거 일일이 다 듣기도 힘들 거예요. 맞아요. 저도 한번 그 중에 이제 저희 이제 말로 좀 속으로 좀 까였다. 네. 근데 이제 박서진 씨가 장구도 같이 이게 친다는 그 생각을 하고 곡을 쓰니까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박서진님이 앞으로 트로트계에서 활동할 때 있어서 좀 새겨야 할 부분이 되기도 하겠네요. 네, 그럴 아무튼 수 있어요. 장구라는 네. 악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작곡가로서 박서진님에게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아, 이것도 얘기하면 또 홍보한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풍자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를 풍자하는? 네. 박서진 씨 이번에 현역가왕 무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부채 한 손에 들고 얘기하면서, 네,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아, 풍자곡을 하나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 노래 중에서 아파트. 예. 어쨌든 사회 풍자 하니까 네. 그 판소리 한 편. 네네. 그런 퍼포먼스와 네. 어떤 노래를 결합을 해서. 이 아파트를 듀엣으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서진 씨. 한번 이 방송 보시면 한번 들이대 볼까요? 네. 한번 들이대 보세요. 아파트를 같이. 좋습니다. 장구를 치면서. 네. 트로트 시장에서 사실 김용빈님 같은 굉장히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깊은 울림을 주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 퍼포먼스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는 가수들도 있잖아요. 네. 경연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어떤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무대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선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무대에서 정말 화려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노래 그리고 음색 자체의 힘으로 뭔가 밀고 나가는 가수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작곡가님 보시기에 이 두 가수 모델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궁금해지.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 이런 말할 수는 없을 네, 것 전혀 같아요. 아니죠. 괜히 잘못 말했다 제가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어떤 그런 노래들을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제가 하는 음악은 사실 박서진 씨 같은 그런 음악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되는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더 이 두 가지의 성질의 음악이 같이 공존해야 되고, 예, 같이 필요하다 사실은. 예. 사람이 기분 따라서
되게 신나는 장소에서 이렇게 잠잠한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나는 분위기일 때는 막 그런 게 빠른 노래를 하고, 뭐 센치하게 딱 이렇게 노래 또 이렇게 들을 때는 또 그런 노래 하고,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박서진 씨 노래의 어떤 그런 노래들도 이제 조금 기분이 좀 우울할 때, 우울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좀 처지는 노래는 이건 진짜 더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때는 볼륨을 최대한 크게 하고 막 달릴 때는 또 박서진 씨 같은 퍼포먼스, 신나는 곡들을 또 듣고 합니다. 결국 정답은 없다. 각 상황마다 그렇죠. 다 맞는 음악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럼 최근 트로트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된다? 아니면 선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경연 프로를 보면 대부분 이제 느린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에 신나고 빠른 노래들보다 느린 노래가 더 이제 어필이 되니까.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은 그 차트를 쭉 보면 느린 노래가 더 많아요. 보통 피아노라는 우리가 그 악기도 원래 느리게 부드럽게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부드럽게 느리게 부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리게 부르는 노래들을. 이제 K-POP 참참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K-POP 참참 가족 김민진 작곡가 가수님과 오늘도 또 이렇게 트로트 이야기하니까 저 항상 많이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현역가왕2 그리고 미스터 트롯 3에서 우승한 박서진, 김용빈님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K-POP 참참만의 엔딩 이제 잘 아시죠? 네. 참 매력. 참 매력. 트로트 프로그램의 참 매력은 무엇일까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당연함.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금 이제 경연 프로에서 이제 되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사실 언젠가는 이런 경연 프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전국 노래자랑 같은 프로는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당연하듯이 우리한테 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곁에 항상 있기를 말씀하신 거죠. 네. 뭐 사실 김민지 작곡가님도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TV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시는데 아니.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매력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톱10쇼에서도 그 특유의 장구 연주와 함께하는 열정적인 무대를 많이 보여줬어요. 작곡가님 보시기에 이번에 한일 톱10쇼에서 좀 인상적인 무대가 있었다면? 박서진 씨는 사실 이게 장구를 빼놓으려고 해도 어떻게 좀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장날이다 공중파에서 이거 물 붓는 거 이건 또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물을 뿌리고 젖은 머리에서 이거 헤드뱅이를 하면서 이렇게 치니까 미쳤더라고요. 물장구.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현장에서 딱 보면, 그래서 이 박서진 씨를 좋아하는 분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온몸을 던지잖아요. 전 처음에 땀으로 젖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을 뿌려서 이제 한술 더 뜬 거죠. 그런가 하면 바보 같지만이라는 무대에서는 또 장구 없이 나왔습니다. 박서진님이. 그 무대는 좀 어떠셨어요? 바보 같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곡 좋다. 그게 박상철 씨 곡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녹음실에서 또 만난 거예요. 박상철 씨. 갈 때마다 만나. 서로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는 많으신데 이제 존댓말 써주세요. 막 이러시고. 왜냐면 옛날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영화가 박상철 씨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 음악 감독을 제가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좀 박상철 씨랑도 자주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바보 같지만이라는 곡을 저도 이제 좋아했었는데, 그 박서진 씨가 상당히 잘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구를 빼게 되면 노래에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처럼 노래에 집중해서 더 좀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보여줘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본인도 사실은 어떤 부담감을 안고 이제 부르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더 발전할 거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장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창력만으로도 되게 훌륭했던 무대였다. 그리고 또 운명 같은 여인도 장구를 안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확실히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구를 이제 시그니처잖아요. 박서진을 상징하는 악기고 악기 퍼포먼스로 이제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이제 악기 없이 노래를 부르면 작곡가님 말씀처럼 목소리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목소리 가창 이런 거 있을 때 굉장히 좀 부담이나 아무래도 신경 쓸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서진 씨 이렇게 창법을 보면 이 강약
조절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젊은 분들이 트로트 가수로 이제 입문할 때 보통 이제 그 대선배님들, 뭐 배우 선배님이나 뭐 나훈아, 뭐 남진 이런 선생님들 음악을 되게 참고를 많이 해요. 그 창법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근데 박서진 씨 창법 딱 들어보면 이제 나훈아 선생님 창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예, 나훈아 배호 이거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창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강약 조절이 되게 디테일해요. 유연하게 잘 부른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박서진 씨의 사투리 창법. 사투리요?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투리 참 노래에 녹여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보통 가수들이 사투리를 쓴다고 해도 노래 부를 때는 그냥 FM대로 많이 부르시죠. 네. 근데 뭐 만약에 뭐 노래 특성상 사투리를 인위적으로 일부러 넣어서 그게 더 즐거움을 준다거나 감동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박서진님의 창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약 조절이 감정선을 담아내는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우리가 5살짜리가 연주한다고 치면 낑낑낑낑 이렇게 될 텐데 네. 강약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강약 조절이 진짜 감정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너무 잘해요. 전유진 씨랑은 약간 좀 정반대의 어떤 호소력이 있는. 전유진님은 그러면은 좀 완급 조절의 박서진 그리고 뭔가 직선적인 매력의 네네네. 전유진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네네. 거군요. 정말 듣고 보니까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일 강왕전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그 둘의 합동 그러니까 경쟁하는 모습을 네. 이제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뭐 회식 내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이고.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작곡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두 가수잖아요. 또 작곡가님은 또 욕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정말 좋을 텐데, 생각을 하실 텐데, 전유진에게 주고 싶은 곡, 그리고 박서진에게 주고 싶은 곡. 전 작곡가다 보니까 좀 저작료가 많이 나올 법한 곡을 좀 주고 싶은데 전유진 씨 그 현역가왕 때 말 결승곡이었던가 숨어오는 바람 네. 소리 너무 인상적이게 들었어요. 약간 서정적이면서 그런 곡들이 그 연령층의 폭도 되게 넓고 누구나 좀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만약에 전유진 씨한테 곡을 준다 그러면은 그런 곡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박서진 씨는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좀 풍자곡. 그리고 저는 박서진 씨가 이왕 그 국악 악기를 장구를 쳤으니 그 태평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악기이긴 한데 네. 이 태평소를 들고 이렇게 노래를 한 가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태평소를 좀 이렇게 부는 곡을 하나 드리면 어떨까? 그것도 배우시려면 또 힘드실 텐데. 전간주에 딱 태평소를 불고 옛날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김덕수 사물 예, 놀이패에서.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오랜만에 또 하여가 이야기 들으니까 반갑네요. 네. 저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대중가요에서 태평소가 들어간 노래가 또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수 박현빈 씨 곡 중에 얼마 전에 활동하는 곡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작곡가님 의견입니다. 네네. 곡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무대를 생각하면서 곡을 짜는 노래도 있으실 거고 곡을 만들고 그 곡에 맞는 무대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작곡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곡가님께서는 노래를 만드실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곡에 의해서 이제 무대도 만들고 그 무대에 맞춰서 곡도 부르고 약간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쓸 줄을 모르면은 안 되듯이 그 가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떤 노래가 또 미션이 와도 네. 그거를 잘 해석해서 부르는 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유진 씨나 박서진 씨 같은 분들이 그런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네.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아파트도 있고 왼수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만약에 무대에서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노래를 만들 때 이런 무대를 해봐야겠다 구성하신 게 있으신지. 아파트는 사실 제가 그게 풍제곡이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가사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사실은 제가 한번 노래교실에서 살짝 불러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시켰죠. 어머니분들한테 내가 이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아파트 떼창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근데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 주고받고 마당놀이 같은 느낌의 그거를 좀 연상하면서 좀 이제 만들었었고요. 무대 그런 노래를
노래자를 이제 무대로 만들려 그러면은 뭐 저는 사실 무대라기보다 정노래자랑 같은 그런 방송에서 관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당놀이 같은 어떤 그런 관객이 바로 앞에 버스킹 같은 그런 데서 딱 부르면서 관중들하고 같이 들썩들썩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좀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었죠. 그리고 웬수야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분들이 좀 싫어하는 남편을 디스하는 곡인데 근데 그 어머니들이 너무 통쾌해하고 재밌어 하시고 해서 좀 남편분을 좀 세워놓고 그래서 남편들이 좀 웬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랑 웬수가 좀 달라요. 원수는 진짜 나쁜 사람이고 웬수는 약간 애교가 있고 애칭. 그래서 남편분들 좀 이제 속 그만 속이고 좀 정신을 차리라고. 저도 항상 그 무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자마 같은 것도 입고 그 랄라씨처럼 막 이렇게 빠글빠글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가수인데 가수는 무대에서는 딱 이렇게 제대로 입어야 된다. 그러면 약간 되게 싼티난다. 네. 여기서 한번 무대 만들어 좀 자면 한번 웬수야.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죠? 저희 네. K-팝 참참만의 엔딩. 이제 박서진님, 그리고 전유진님, 그리고 또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지금 한일 톱10 쇼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한 활약을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 한일 톱10 쇼의 매력은 무엇인지. 사실 그 일본 가수분들이 부르는 무대도 눈여겨봤는데 저가 이제 일부러 공부하러 한번 엔카를 공부하러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트로트 꺾기랑은 조금 달라요. 네. 더 디테일하게 꺾고 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 무대를 딱 봤는데 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나라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이게 음악으로 하나가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이거 맛있는 음식은 서로 다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귀로 먹는 음식이 아닐까. 한일 톱10 쇼의 매력은 귀로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맛있는 좋은 노래들은 나라를 떠나서 전부 다 공감할 수 있지 않나.